42화 오프닝 멘트.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 42화입니다. 41화 복귀. 화장실 샤워부스에 숨은 암살자. 날카로운 칼을 뽑고 기다리다. 이은하 요원 샌드위치 들고 등장. 아슬아슬한 위기 모면. 흰 의료 가운에 검은 그림자. 링거 튜브에 주사기 겨누다. 병실 문 작은 창으로 들여다본 요원 당신 뭐야? 특실에서 벌어진 격렬한 육박전. 이은하, 권총 낚아채 비스듬한 각도로 발사. 뒤에서 요원의 목을 완전히 꺾어버리다. 제대로 연출이 되도록 인정사정 보지 말고 자신의 몸에 직접 싸움의 흔적을 새기는 이은하. 피멍든 입술을 씩 웃으며 바라보는 판무 파탈. 오늘 42화. 대범, 이은하의 멍든 얼굴을 직접 닦아주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국과수 탄도학 전문가 주용출 박사 등장. 소운, 매운, 비교현 미경, 강선 흔적. 요원의 총알 자신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 그런데 손등에서 뇌간 화약이 안 나온다? 똥 누고 똥꼬 안 닦은 것처럼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은하의 증거 조작, 균열이 시작되다.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 42화 시작합니다. 42화. 권총 탄약흔을 찾아라. 아빠 외에는 평생 남자에게 전혀 애정을 주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덜컥 이은하의 마음에 잔잔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흔들어대던 남자. 막연히 좋아하고 설레는 마음을 숨죽이고 있었는데 그토록 무심하던 대범 선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하니 황송할 뿐이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길로 대범이 손을 뻗어왔다. 은하의 멍든 눈두덩이를 가볍게 터치하는 강대범 팀장. 야, 이거 많이 다쳤구나. 아프겠다. 은하가 당할 정도면 굉장히 센 놈인데. 선배님, 그래도 상욱이는 지켰습니다. 잘했다. 근데 어떤 새끼야? 어떻게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무술 단련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죄 지었냐? 그만하기 다행이다. 대범은 자기를 항상 존경하는 눈빛으로 대하던 은하가 측은했다. 입술도 터졌구나. 아, 죄송합니다. 국정원 요원으로서 창피합니다. 꼭 잡았어야 되는데. 잠깐 가만히 있어봐. 얼굴이 엉망이다. 대범은 의료진의 캐리어에서 가재를 꺼내 은하의 터진 입술을 꼭꼭 눌러 핏기를 직접 닦아주었다. 아야. 엄살은? 조금 아프긴 아플 것 같다. 살살요. 마치 전장에서 살아남은 후배를 대하는 자연스런 애정이 뿜어져 나왔다. 목숨을 내어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정보기관원이지만 그 내면의 긴장감은 어떠했으며 그 강심장의 쫄깃거림은 하루 이틀이든가. 여성 요원으로서 견뎌야 했던 그 강인함에 대한 무게와 부담은 어떠했을까? 항상 찍어 누르는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 쉽게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 침묵 속의 괴로운 나날들은 어떻고. 대범 선배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은하의 가슴에도 묘한 봄 기운이 향내를 뿜어내며 사르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동토의 한겨울 날씨 속에 언제나 꽃을 피워 세상에 기쁨을 줄까 조율하는 봄의 전령사의 입김처럼 따뜻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마음이 아프다.
뒤에 있던 준태 팀장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은하야, 강 선배님이 내 모습 보고 영 마음이 아프신 모양이다. 저렇게 약한 모습 보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준태 팀장의 얘기를 듣자 강대범은 놀란 기색으로 은하에게서 떨어졌다. 야, 오늘 정말 슬픈 날이다. 또 한 명의 후배 요원이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났다. 어서 이놈을 잡아서 후배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도록 하자. 예, 알겠습니다. 내려가서 병원 CCTV와 주변 CCTV 뒤져봐. 어서 서둘러. 주변 공용주차장이나 골목도 무슨 단서가 있는지 알아보고. 예. 요원들은 급하게 복도로 나갔다. 죄송하고 한없이 부끄럽고 숨고 싶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치료받으면서 오늘 상황 수사에 협조 잘 해주고. 은하는 수사 협조라는 말에 약간 긴장이 밀려옴을 느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똑똑. 대범은 바빠서 잘 보지도 못하는 연인 고은희 박사 연구실 문을 노크했다. 예. 들어오세요. 문고리를 돌렸다. 연구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대범. 어머, 대범 씨. 어쩐 일이야? 업무차 왔어. 책상 의자에 앉아있던 고은희 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범을 와락 끌어안고 서로 입을 쪽쪽 맞추는 두 사람. 고 박사는 대범의 조각같이 준수한 얼굴을 손으로 더듬었다. 대범 이마의 머리칼을 뒤로 쓸어 넘겼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에 포근함을 느끼는 대범의 눈동자. 은희 씨, 우리 직원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중에 하고. 누가 볼라? 왜? 뭘 눈치를 보고 그래? 내 사랑인데. 남들 눈치채면 어떡해? 우리 안 들키고 사귀자고 했잖아. 눈치채라고 그래. 알았어요. 고 박사님, 지금은 바로 회의실로 곧장 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아, 나 그냥 이대로 있고 싶은데. 알았어. 일단 회의실로 가요. 은희 씨, 근데 뭐 좀 나왔어? 어제 탄도학 전문가 주용출 박사가 종일 매달리던데. 우리 국정원이 많이 괴롭히는구나. 바빴지? 응. 대범 씨도 수사 때문에 바쁘니까 전화 통화밖에 할 게 없더라. 그래도 간간히 영상 통화하잖아. 국과수에 와야 애인 얼굴 보고. 그것도 눈치나 보고. 우리 연인 맞어? 맞어. 맞다고. 복도를 쭉 지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고은희 박사는 대범의 튼실한 엉덩이를 톡톡 쳤다. 질세라 덩달아 남모르게 고 박사 엉덩이를 툭툭 치는 대범. 준태 팀장과 수사관 여러 명이 소회의실에 모여 있었다. 고은희 박사가 들어서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시계를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늦으시네. 아, 저기 오시네요. 고 박사 내가 조금 늦었지? 아니요. 쬐금 늦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콧수염을 기른 국과수 주용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슬라이드를 비추며 고은희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기는 국과수 탄도학 전문가이신 주용출 박사님이십니다. 예. 주용출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용어가 어렵고 이해도 잘 가지 않으니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서 흰 가운을 걷어내자 국정원 요원의 시체가 드러났다.
고화질 화면에서 시신이 또렷하게 보였다. 권총 총알이 여기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간 걸로 판단됩니다. 총구멍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접사하고 근사하고 틀립니다. 이건 접사는 아니죠? 이건 총구를 피부에 밀착해서 쏜 접사가 아니고 근사입니다. 이건 뭡니까? 여기 소운이 보이고 여기는 매운이 나타난 것도 보입니다. 소운이 뭡니까? 소운이라는 것은 총구에서 방출되는 폭염이나 화약, 연소가스에 의해서 피사체 사입구 주위에 생기는 그을린 모양을 말합니다. 용어가 어렵습니다. 한자로 운자가 무리 운자입니다. 무리요? 왜냐면 여기 피부가 화상을 입을 거 아니에요? 예. 그 화상 입은 모양이 해나 달 테두리 모양의 홍반이나 수포를 형성한다 해서 무리 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님, 여기서 나온 총알이 우리 요원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암살자가 소지한 총기가 아니란 말이죠? 아닙니다. 병실에서 탄피와 총알을 다 수거했습니까? 예, 당연히 수거했죠. 총알이 누구 총인지는 어떻게 식별합니까? 당시 허벅지를 관통한 총알하고 요원의 권총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쏜 총알을 가지고 서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개의 총알을 비교해 보니까 동일한 권총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개의 총알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현미경으로 조사하면 가능합니다. 두 개의 현미경을 하나의 저발 렌즈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크게 비춰지는 화면 좌측과 우측을 한번 봐주세요. 와, 현미경 두 개를 붙인 거하고 같은 효과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수월하죠. 총알이 여러 개 있어도 긁힌 흔적을 보고 어느 총인지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죠. 총신 내부의 강선에 의해 생긴 흔적이 총알 표면에 나타나거든요. 요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총기가 바로 요원이 차고 있던 권총이란 말씀이죠. 예. 요원의 권총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요원이 대퇴부에 맞은 총알은 바로 자신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침입자의 총에서 발사된 총알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외부 침입자가 요원의 총을 빼앗아 쏘았습니까? 권총을 빼앗아 쏘았는지 아니면 요원 본인이 총을 꺼내다 실수로 잘못 쏘았는지 그건 조사를 좀 더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권총 강선도 조사를 하셨나요? 당연하죠. 총열을 조사하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 총은 무슨 총입니까? 이 총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강선이 6개 있는 권총인데 이번에 국정원 요원들에게 새로 지급된 권총입니다. 신형 권총이면 맞습니다. 예. 총신 감정을 통해서 총각 내부에 화약이 남아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탄을 분명히 발사했다는 말씀이죠? 예.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게 있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자기 총으로 자기 대퇴부를 쏜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가끔 있나요? 황당무계하죠? 예. 탄도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데 주용출 박사는 시뮬레이션으로 접근하며 화면을 전개하였다. 이게 그냥은 이런 사격 각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냥은 사격 각도가 안 나온다고요? 예. 권총을 제자리에 서서 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 때? 이건 타깃을 향해 앞으로 급하게 전진하려다 잘못 쏜 각도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서 쏠 때는 총을 양손으로 파지하고 이렇게 서서 자기 허리보다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쏘니까 자기 대퇴부가 맞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자기 다리를 쏘는 경우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있긴 있었죠. 외국 사례입니까? 외국 사례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총을 급하게 꺼내다 격발되어 자신의 대퇴부를 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럼 그렇게 멍청하게 자신의 허벅지에 총을 쏜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몸싸움으로 목을 조르고 밀치는 상황에서 총이 총집에서 쉽게 빠지겠어요? 아니요, 어렵겠죠. 그 위태로운 와중에 두 손이 아닌 한 손으로 권총을 뽑으려다 보니 자연스레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 움직이다 총을 쏜 거죠. 어쨌든 어이없는 상황이군요. 대통령 영부인을 저격했던 조총련 문세광이도 공이치기를 올린 상태에서 권총을 허리춤에서 꺼내다 그렇게 자기 대퇴부에다 쏴버렸습니다. 아, 그때도 그런 케이스였군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근데, 왜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요원의 손등에서 뇌간 화약이 안 나와요. 박사님, 뇌간 화약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통상 뇌간 화약을 채취할 때 진행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채취하기 전에 총기 사고 현장에서 어떤 물건도 만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까?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죠. 채취 키트를 개봉해서 왼쪽, 오른쪽 손등과 손바닥에서 네 군데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런데요, 요원의 손등과 손바닥에서 양으로 따지면 정상적인 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량이니까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화약이 거의 없다는 얘기시군요. 예,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때보다 양이 너무 적다는 말씀입니까? 분명 채취 키트를 열고 총기 발사 흔적 증거 수집 요령대로 다 했거든요. 매번 원칙대로 하시는 작업인데 실수는 없었겠죠? 밥 먹듯이 자주 하죠. 끝나고 설문지 작성도 하고 밀봉도 단단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합니까? 전문가로서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찝찝하시다? 똥 누고 똥꼬 안 닦은 것처럼 시원하지가 않아요. 혹시 옷소매 같은 데는 화약의 잔재가 묻어 있던가요? 죽은 요원의 손에만 미세한 화약 흔적이 있고 소매에는 화약흔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사님. 그러게요. 그건 같이 고민하고 추적해 봅시다. 요원들 복잡한 조사 결과를 듣고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는데 강대범 팀장 지시가 떨어졌다.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 단서가 될 만한 건 뭐든지 다 찾아봐. 42화 엔딩 멘트. 42화 하이라이트. 대범과 이은아. 멍든 눈두덩이를 가볍게 터치하는 대범. 어떤 새끼야? 어떻게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터진 입술을 직접 가재로 닦아주는 대범. 아니야, 내가 마음이 아프다. 동토의 한겨울, 봄의 전령사처럼 따뜻한 손길. 국정원 입사 후 처음으로 흔들리는 이은아의 마음. 준태 팀장의 한마디에 화들짝 떨어지는 대범. 탄도학 감식 회의.
국과수 탄도학 전문가 주용출 박사. 소은 화약 연소가스로 생긴 그을린 물이, 매운 화약 그을음의 검은 물이, 비교 현미경으로 총알 2개 동시 비교, 강선 흔적으로 어느 총인지 특정 가능. 결론 요원의 대퇴부를 쏜 총알은 바로 자신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 사격 각도의 미스터리. 제자리에 서서 쏘면 이런 실수가 안 나온다. 타깃을 향해 급하게 전진하다 잘못 쏜 각도. 문세광 살에 공이치기 올린 채 꺼내다 오발. 한 손으로 뽑으려다 방아쇠에 손가락 걸린 것. 균열의 시작 뇌간 화약 미검출. 요원의 손등에서 뇌간 화약이 안 나와요. 채취 키트 원칙대로 진행했는데 손에만 미세한 흔적, 소매에는 화약은 없음. 전문가로서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은하의 완벽한 조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다. 43화 예고. 뇌간 화약 미검출의 진실 추적. 이은하의 증거 조작 들킬 것인가? 강대범의 수사망이 좁혀온다.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업로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